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후덥지간이 아니고 후덥지근한 그런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날이 덥네요. 보니까 저도 열심히 일하고 이제 땀 흘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마지막 영상 올리고 저도 또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늦은 야밤에 운동을 좀 해서 야밤. 야심한 밤에 뛰어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보니까 하여튼 잠시 땀 좀 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했던 코스피가 이제 다시 또 오늘은 고꾸라졌습니다. 고꾸라졌고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 그 업무 정지, 셧다운 위기도 있고, 뭐 유럽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 상승 등 이런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소식만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도 짙어지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집중적인 팔자 때문에 주가 좀 빠졌죠. 여기 또 2차전지 기업들이 또 무너진 또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스피에서 오늘 보니까 전장 대비 20.30포인트나 빠졌어요. 그래서 2536.58로 마무리 졌죠. 외국인들이 한 2946억 정도 팔아치웠고, 개인들이 2198억, 그리고 기관 애들이 544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7월에는 사자야, 사자. 이 사자 기조였던 외국인들이 8월부터는 셀코리아로 돌아섭니다. 셀코리아. 한국은행에 따르니까 8월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 자금은 9억 1천만 달러네요. 약 1조 2028억 정도 이제 순유출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셧다운 이슈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니까 미국 하원은 6주간의 여름 휴가를 끝냈어요. 그래서 2023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죠. 30일까지 약 12일 동안 그 상원과 회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원하고 이제 상원을 통과해야지 조 바이든 대통령 이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그 12개 세출 법안 이 패키지에 합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얘들은 보면 항상 촉박하더라고.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 애들 좀 미리미리 좀 하지. 항상 촉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원하고 하원이 이제 법안 그 합의에 실패를 하면은 또 10월부터는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업무 상당수가 또 중단이 됩니다. 또 셧다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란지 정부인지 참 보면은 하여튼 문제는 그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들이 또 정부 지출을 부채한도 그 합의에 명시된 상한보다도 대폭 줄이려고 한다는 점이겠죠. 이들은 24년 그 회계연도 지출을 1조 4,700억 달러로 줄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출 줄여라. 이는 기존 합의보다 한 1,200억 달러 정도 적은 금액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올해뿐 아니라 내년 전망치도 한 1.6에서 한 1.3%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물가 상승에 따른 역내 내수 부진과 금리 상승, 또 극단적인 날씨 등을 성장 전망 조정의 이유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PF 시장을 둘러싼 경고음이 또 커지기도 합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니까 올해 그 6월 말이죠. 기준으로 했을 때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로 2.17이죠. 3월 말 대비 한 0.16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네요. 업권별로 보니까 여신 전문을 제외한 모든 업권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증권도 한 3월에 15.88에서 6월에 17.28%로 올랐다고 합니다. 우울한 지표가 연거푸 나온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떠나가는 외국인을 붙잡지 못한 채 낙폭을 키워갔어요. 이번 주 미중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관망 심리가 유입됐고 밤 사이에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는 개별 기업 호재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죠.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에 2560선이죠. 2560선에 돌파에 나서기도 했는데 장중에 외국인들의 순매도 확대 때문에 하락으로 반전합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고 종목별로 보니까 외국인 순매도 상위권에 그 위치한 2차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의 부진이 코스피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하이닉스, 오선주, 삼성제 오선주, 현대차, 네이버 등이 상승 마감 성공을 했고 올해 삼성전자, LG엔솔, 삼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가 부진을 했어요. 이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무너졌는데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한 1.5% 하락을 해서 898.04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1,440억 정도 되다 팔았습니다. 개인과 기관애들이 각각 317억, 1,348억 선매수했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니까 LNF, HLB, JYP, SM, 파라비스 등이 상승을 했네요.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은 약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상태가 안 좋았다. 영국은 지금 보니까 좀 올라요. 그래도 소폭 오르고 있는데 프랑스가 좀 빠질 듯 말 듯 하면서 상당히 좀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보니까 밑에서 바닥에서 놀고 있네요. 놀고 있고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유로스톡스도 한 0.25% 정도 좀 빠지고 있고 프랑스는 0.2% 정도 현재 이렇게 빠지면서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찔끔 올랐더라고요. 0.09% 찔끔 올랐습니다. 뭐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보니까 않았는데 좀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지지를 하고 있고 오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니까 엔비디아가 자꾸 빠지다 보니까 힘을 못 쓰네 보니까 요즘 엔비디아 계속 좀 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다른 기업들이 좀 올라가겠죠. 뭐 TSMC나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게 올라지는데 마이크론도 보니까 풀이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하여튼 혼조세가 보일 것 같아요. 혼조세로 할 것 같고요. 미국 달러는 1328.50원 보합이고 달러 일본엔 146.41엔 소폭 하락했고요. 유가는 87점 미국 달러 소폭 하락했습니다. 고유가가 사람 잡죠. 일본 엔화는 904.33원, 유로화는 1423.69원, 중국 위안화 181.72원 소폭 하락했고 휘발유 1759.71원 상승, 국제금값 1947.2달러 상승했고요. 국내 금값은 81,750.75원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9네요. 그러니까 4.29 아직까지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물은 지금 다우가 조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0.12% 정도 빠지고 있고요. S&P 0.28% 정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이 0.34% 정도에서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러셀도 한 0.12% 정도 현재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는 있어요. 지금 7만 전자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좀 약간 버티면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7만 1,000원까지 다시 또 갔다가 7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간 박스권, 약간 횡보의 흐름을 당분간 좀 이어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9월달은 그럴 것 같아요. 9월달까지는 좀 흘러가고 한 10월 정도 되면은 좀 멋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57,000원에서 뭐 58,000원 이 사이에서 놀아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주랑 우선주 갭 차이는 한 13,000원 내로 보면은 되지 않겠나. 간혹 벌어져서 14,000원까지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3,000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개미들 애간장도 태우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마무리 되네요. 마무리 졌네요. 요즘은 조용합니다. 뭐 재미도 없죠. 이렇게 주가가 막 지지부진하면은 모든 게 다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는 무리하게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재미없잖아요. 없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독서를 하십시오. 독서. 책을 읽으세요. 가을을 맞이해서 천혜장도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하루에 최소한 한
한 권이면 좋겠지만은 무리일 힘들 거고 하루에 한 100페이지 정도는 읽는다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100페이지. 저도 최소한 100페이지 정도는 읽으려고 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